네, 이번 시간은 뉴스엔의 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전 세계적인 화두로 떠오른 것이 바로 기본소득 논의입니다. 우리나라도 긴급 재난지원금을 계기로 기본소득제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이 뜨거웠었는데요. 올 1월에 기본소득 이슈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정당 이름에 바로 기본소득을 넣어서 창당했다가 21대 국회에 입성에 성공한 분이죠.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전에 노동당으로 활동을 하셨었죠? 네, 예전에 노동당으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네, 그때도 뭐 다루는 내용은 비슷했을 건데요. 이번에 이제 선거 때는 더불어시민당에 참여해가지고 개별 정당으로 이제 기본소득당으로 복귀했는데요. 현재 원내는 1인인 거죠, 그러니까. 네, 저 혼자입니다. 예, 그래도 참모들은 상당히 많으실 것 같고요. 네, 열심히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보니까 당원 수가 2만 명 정도로 제가 알고 있고요. 80% 정도가 그중 10대에서 20대다. 네, 한 16,000명 조금 넘게가 10대, 20대인 아주 젊은 정당입니다. 네, 조금 더 기본소득당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네, 기본소득당은 모두에게 조건 없이 그리고 정기적으로 주어지는 기본소득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대한민국 최초로 시도되는 단일 이슈 정당입니다. 이 기본소득 모두에게 당신이 누구든 6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공약으로 했던 기본소득당에 지난 창당 과정에서 16,000명이 넘는 10대, 20대의 청소년, 청년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예. 네, 밀레니얼 세대의 새로운 정치를 꿈꾸고 기본소득을 실현하고자 하는 아주 좀 새롭고 독특한 정당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보니까 당 여기 이게 있는데 구자 네. 비슷한 게 뭔가요, 이게? 아, 네. 마이크를 만졌군요. 네, 예. 요것이 저희 로고인데요. 예. 기본소득이 여러분의 삶의 쉼표가 되어드리겠다라는 이게 의미의 쉼표군요, 네, 그러니까. 쉼표 모양의 로고입니다. 네. 코로나 사태 이후에 우리 정치권에서도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사실 개념과 구성이 제각각인 것 같은데요. 당명의 기본소득을 내건 기본소득당이 지향하는 그 핵심 그리고 구체적인 게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네, 기본소득당은 매월 60만 원씩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을 이제 기본적인 공약과 정책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소득당이 기본소득을 실현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아주 급격한 변화 속에서 대한민국 사회가 새로운 분배의 원칙과 새로운 사회의 상식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에서 출발을 하는데요. 예. 예를 들면 자연, 그러니까 지구나 땅, 물, 뭐 공기 혹은 뭐 석유, 데이터 같은 것들이 누군가 특정인의 것으로만 이야기하기 좀 어렵잖아요. 예. 지구는 우리 모두의 것이니까요. 예, 이런 것처럼 이런 모두의 것으로 돌려야 하는 모두의 것일 수밖에 없는 곳에서 나오는 이윤을 이제 다시 모두의 것으로 일정 부분의 몫을 다시 분배하는 새로운 분배의 정의를 세우는 기본소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본소득 논의 주로 이제 그동안은 조금 진보적인 정치 세력, 진보적인 정당들에서 논의가 됐다가 이번에는 통합당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언급하면서 네. 더 화두로 떠오른 측면도 있는데요. 최근에 여러 가지 재원 등을 감안했을 때 통합당과 국민의당 공동포럼에서 일단 취약한 집단들, 청년이라든가 영유아 가정부터 기본소득 지급하자 이런 뭐 제안도 나왔었는데 이런 견해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기본소득이라는 것을 이제 보수 정당들에서도 전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21대 국회에서 기본소득을 꼭 실현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제가 국회에 들어왔는데 그 꿈이 한 발 좀 가까워진 것 같아서 굉장히 기쁘고요. 상당히 수렴되고 있는 것 같다. 네. 다만 이제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K 기본소득이라는 단어들을 사용하시면서 이제 선별하고 취약계층에게 지급하는 기본소득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예. 근데 만약 이 모임에서 이야기하신 청년 영유아 기본소득이 청년과 아동들에게 소득의 조건 없이 재산의 조건 없이 지급하는 기본소득이라면 저는 충분히 기본소득이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여기에 이제 가정에게 지급한다라는 표현이라거나 아니면 청년과 영유아에게 주되 소득이나 재산의 어떤 기준을 둔다라고 하면 사실 기본소득이라고 보기 좀 어려울 것 같다. 오히려 이제 기본소득이라는 아주 요즘에 뜨거운 이슈에 이름이 붙은 유사품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그럼 좀 듭니다. 기본소득 개념은 가정 단위보다는
개인 개인 단위로 단위로. 지급하고요. 아, 네. 예. 조건 없이 지급하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예, 불가피하게 특정 집단을 우선한다고 하더라도 그 내부에서는 조건 없이 지급해야 된다. 네, 그래서 전면적이고 보편적인 청년 기본소득 혹은 아동수당 같은 것들을 지급하고자 하신다면 저는 충분히 함께 기본소득의 일환으로 논의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이제 지금 더구나 기본소득이 예전부터 논의가 됐지만 최근에 와서 산업구조라든가 여러 가지 공유의 개념이 더 확산된 시기이기 때문에 네. 기본소득이 더 필요한 시기다라고 네. 했단 말이죠. 지금 기본소득당에서 60만 원 정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뭐 계산 나온 거 보니까 연 예산에 360조 든다라고 네. 나와 네. 있어요. 그래서 재원 등을 감안했을 때 과연 현실적으로 얼마나 가능하겠느냐라는 얘기도 있고 모델로 흔히 빌려오는 북유럽 등에서도 시범으로는 실시했지만은 이렇게 소득 제도까지 못 갔다 이런 것도 있는데 현실성 논의는 계속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북유럽이나 이제 해외에서 진행된 실험 같은 경우는요, 한국에 좀 가짜 뉴스가 많이 퍼져 있습니다. 이게 실패했다라고 한국에서 많이 보도가 되었는데요. 사실은 실패했다고 보긴 좀 어렵고 기본소득에 대한 첫 번째 공론화로서의 시작의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스위스 국민투표 같은 경우는 그것을 주도하셨던 분들이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핀란드의 경우 시범 실시 정도까지만 했죠. 네, 핀란드 같은 경우는 정확히 말하면 기본소득 실험을 한 것은 아니고 실업급여를 조건이 있이 주느냐 없이 주느냐 실험을 한 것인데요. 예. 네, 고용 효과는 고용일이 늘어나는 것은 오히려 조건 없이 지급하는 것이 더 높았다고 합니다. 근데 다만 1년에 6일 정도 차이여서 실업급여를 대체하는 데에는 고용일 차원에서는 아주 유의미한 결과는 아니었다 정도의 결과였는데 이것이 한국에서 기본소득 실험이 실패했다라고 보도가 되어서 좀 많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경우에 이제 재원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추가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할 네.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네, 60만 원 기본소득당의 모델로는 단순 계산하면 말씀하신 대로 네. 360조 정도가 드는데요. 근데 기본소득의 재원은 다른 국가의 재원과는 조금 다릅니다. 다른 재원은 국가가 걷어서 그리고 정부를 통합해서 이제 필요한 곳에 쓰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을 내면 이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국민들은 사실은 이렇게 알 수가 네. 없죠. 예. 근데 기본소득 같은 경우는 걷자마자 모든 국민들에게 다 나누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360조가 정말 360조의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니라 그 기본소득을 받음으로써 대다수의 국민들은 내는 돈보다 받는 돈이 더 많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내는 돈이 더 많은 국민들의 추가적인 세금 부담을 계산해야 실제 순증세의 금액이 나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소득당 모델 같은 경우는 전 국민의 70%가 내는 돈보다 받는 돈이 더 많은 모델이고요. 실제 순증세율은 한 108조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약간의 조세의 성격과는 다르다라고 네, 이제 그렇습니다. 보고 있는 거군요. 예. 네, 하지만 소득 불평등을 당장 줄이려면은 취약계층과 약자를 먼저 지원하는 선별복지가 우선이란 지적도 있고요. 또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도 여전합니다. 과거 국민연금이 연구를 시작하고 15년 정도 만에 시행을 한 것처럼 기본소득도 장기간의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기본소득이 매우 놀랍지만 한국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오래된 역사가 있는 정책이자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에 대한 아이디어 자체는 이미 오랜 기간 좀 연구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렇다면 남은 것은 한국 사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실현할 건지 혹은 어떤 실험을 국가적 차원에서 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숙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지난달에 이제 국민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하자라는 제안을 드린 바가 있고요. 그리고 원내의 7개 정당 연석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라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가능할지, 국민들에게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지, 얼마 정도 금액으로 시작할지 등을 좀 책임 있게 같이 논의하자라는 제안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은 당장 기본소득보다는 전 국민 고용보험에 이제 방점을 두는 쪽이고요. 정부 여당이 고용보험 대상을 취업자 전원으로 확대하는 걸 목표로 정책 마련에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박원순 서울시장도 지난번 이재명 지사와 서로 논의도 하면서 당장 기본소득보다는 전 국민 고용보험이 지금 한국 사회 현실에서 정의 실현에 더 부합한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네, 저도 전국민 고용보험에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논란이 지속되면서 마치 전국민 고용보험과 기본소득이 서로 상충되는 것인 것처럼 많은 오해를 낳았다고 생각합니다. 전국민 고용보험 같은 경우는 일자리가 굉장히 불안정한 시대에 하나의 대증요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기본소득은 일자리가 사라지는 시대에 새로운 소득의 원천으로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전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 문제는 아닌데 몇몇 이제 대선 주자분들이나 정치인 분들께서 마치 이것 중에 하나만 골라야 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사실 좀 굉장히 의문스러웠습니다. 네, 네. 충분히 아실 만한 분들인데 제가 평소에 알기로는 그래서 기본소득과 고용보험이 무엇이 더 근데 정의롭냐라기보다는 아실 만한 분들인데 왜 서로 논쟁을 했을까요? 그걸 가지고? 네, 기본소득이 워낙 뜨겁기 때문에요. 제가 그런 연락을 많이 받습니다. 네. 의원님들 중에도 기본소득에 대해서 모르면 향후 한 2년 동안은 입도 못 댈 것 같은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들 많이 받거든요. 기본소득이 워낙 국민들 사이에서도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 논란과 이슈에 또 함께 이야기를 나누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최근에 청년층의 취업 어렵고 지금 양질의 일자리가 전반적으로 아주 부족한 상황에서 불거진 것 중에 하나가 최근 논란이 된 인천국제공항 사태, 인국공 사태였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정부 쪽, 주도회 쪽의 설명은 비정규직에 정규직화라는 데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다 얘기하고 있고 비판하는 쪽에서는 불공정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용 의원은 어느 쪽에 초점을 두고 보고 있습니까? 네, 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은 이 공항의 방호 업무가 비정규직이었다는 것에 저는 굉장히 깜짝 놀랐었는데요. 이렇게 네. 중요한 업무를 비정규직으로 하고 있었다니. 필수 업무를 비정규직으로 네, 했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다만 정치권이 이것을 불공정이냐, 그러니까 청년의 편이냐, 비정규직의 편이냐를 나눌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 청년들이 도대체 왜 분노하고 있는지를 좀 깊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요즘에 청년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의 저는 핵심은 불안정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내가 당장 1년 뒤, 5년 뒤, 10년 뒤를 계획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그 불안감이 청년들에게 가장 큰 절망의 요소라고 생각하는데요. 안정적인 삶을 꾸려갈 수 없는 사회적 조건 속에서 끊임없이 경쟁을 해야 하는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좀 더 이렇게 책임 있게 논의하고 대안들을 내놓는 방식으로 논쟁들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본소득당이 그런 듣고 보니까 구성도 그렇고요. 네. 기본소득을 핵심 이슈로 던진 정당이기도 하지만은 청년 정당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저희가 청년 정당입니다. 청년분들 모이세요라고 하지 않았는데요. 예. 기본소득에 반응했던 많은 분들이 공교롭게도 청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청년 정당이 되었죠. 예. 네, 국회 입성 후에 1호 법안으로 청년국회 4법을 발의했는데 어떤 취지로 이 법안을 발의하신 거죠? 네, 청년의 정치 참여가 늘어나야 한다라고 매번 선거 때마다 그리고 평상시에도 많은 정당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청년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청년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나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정치를 만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사실 기본소득당을 창당하면서 16,000명이라는 청년들이 모여드는 걸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의 1호 법안으로 이 청년들의 정치 참여가 더 늘어날 수 있는 청년국회를 만들 수 있는 법안을 준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청년들의 정치 참여의 장벽이 되는 기탁금의 문제, 그리고 매우 놀랍게도 국민의 대표를 뽑는 자리인데요. 공직선거에서 동수가 나오면 연장자가 당선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네, 법에도 그래서- 그렇게 돼 있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바로잡는 것들과 함께 청년들의 정치 참여의 장벽을 허무는 내용들을 좀 담고 있습니다. 예. 네, 이번 국회에서 꼭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요. 또 계획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기본소득당의 국회의원이기 때문에요. 당연히 21대 국회에서의 가장 큰 목표는 기본소득의 실현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무책임하게 저희의 안에 대해서 툭 던져놓고 국민 여러분들께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를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기본소득이 어떻게 가능할지를 함께 논의하는 그런 정당으로서 21대 국회 임기 내에 기본소득을 꼭 실현하고 싶다라는 꿈을 가지고 있고요. 덧붙여서 밀레니얼 세대의 30대 여성 정치인으로서 청년들의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다양한 소수자들의 문제, 여성의 문제까지 함께 다룰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일을 시켜놓으니 잘하는구나 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청년 밀레니얼 세대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출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뉴스젠의 파워 인터뷰 지금까지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의원과 함께했습니다.